사건 반장, 뭐 실화 탐사대, 뭐 궁금한 이야기 Y,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보시잖아요. 전부 실제 이야기를 다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작권이 인정이 될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되게 유행했던 프로그램 중에 그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이혼 위기를 겪는 부부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실제보다 순하게 각색을 해서 방송으로 만들었는데, 최근까지도 유튜브에 영상이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사랑과 전쟁에서 소개된 부부의 사연이 있어요. 그 스토리가 재밌어서 시청률도 잘 나오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 부부가 생각해보니 그 사연은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방송사를 상대로 내 사연에 대한 권리를 달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가능할까요? 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작권 얘기 조금 드릴게요. 누군가가 창작한 이야기에는 당연히 저작권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연극이든 소설이든 드라마든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 스토리, 즉 이야기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어요. 이런 스토리는 여러분이 보는 영화, 드라마, 뭐 연극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저작물이 되기도 하고, 만약 어떤 작가님이 스토리를 창작을 했다면 그 창작한 내용 자체만으로도 별도의 저작물이 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실화에는 창작성이 인정될까요? 내 인생은 내가 창작하니까 내 인생의 스토리는 저작물이다. 어떠세요? 역사적 사건을 하나 얘기해 볼까요?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셔서 널리 반포하셨죠. 그 역사적 사실에 과연 창작성이 인정될까요? 방금 얘기는 제가 실제 지인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세종대왕님이 인생을 창작했으니 그 이야기에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듣고 순간 혹해서 그럴 수도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작권법은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을 하니 그냥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어떤 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발생했던 일들 자체는 그냥 어떤 저작물이 될 수 없겠네요. 그럼 이제부터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뭐 사건 반장, 뭐 실화 탐사대, 뭐 궁금한 이야기 Y,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보시잖아요. 보고 있으면 참 세상에 별일 다 있죠, 진짜. 여하튼 이런 프로그램들은 전부 실제 이야기를 다루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뭐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서 시작을 해서 이슈가 되는 일을 자세하게 파고들기 마련인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제목의 글들에서 보통 시작을 하죠. 이 모든 것들은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작권이 인정이 될까요? 일단 실제 발생한 일 자체에 저작권이 없다는 얘기는 방금 드렸죠. 그런데 실제 경험한 사건을 글로 적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뭐 요새 보배드림이나 네이트판 같은 곳에 올린 글들이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던데, 여하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 어디든지 말이에요. 그럼 이 글에는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 고 얘기를 드린 사실이 있는데, 이런 실화를 기반으로 한 글들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발생한 사실을 그대로 풀어 쓴 정도라면 사실 창작성이 인정되긴 좀 힘들겠죠. 결국 대부분의 글들이 사실관계를 풀어서 쓴 정도라면 저작권이 인정되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럼 사건 반장이나 뭐 프로그램에서 이 글을 보고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막 그림도 넣고 전문가 인터뷰도 넣고 설명도 넣고 하면서 말이죠. 그럼 그 영상에는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인정되겠죠. 기반이 되는 스토리는 실화지만 이걸 기반으로 하나의 영상을 창작을 한 거잖아요. 아니면 이런 사실을 다큐뿐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뭐 예를 들어 영화를 만들었어요.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는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화들의 대부분은 실제 있었던 대화나 상황을 100% 재현한 게 아니라 영화적 상상이나 허구가 포함이 되죠. 그럼 당연히 실화가 기반이지만 영화의 저작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창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쉽게 요약하자면,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한 역사적 사건 자체는 창작성이 없고, 이걸로 뭐 한글 창제기 같은 실화 바탕 책을 만들거나 뿌리 깊은 나무 같은 드라마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영화를 만들거나 여하튼 뭔가를 만들었다, 만들어진 결과물의 창작성이 있다. 이해가 되시죠? 말씀드린 김에 딱 하나 더 얘기 드려볼까요? 예전에 그 원앙소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시골의 한 노부부의 생활을 오랜 기간 촬영한 영화.
인데 그 영화에선 그 어르신들의 생활 자체가 그대로 녹아있죠. 그럼 이거 실화니까 여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까요? 아니죠. 인정되겠죠. 왜일까요? 그 영화의 촬영 기법, 스토리의 배치, 그러니까 구성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실제 사건 자체라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에 따라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실제 역사적 인물을 드라마에 등장시키는 건 문제가 안 될까요? 저작권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당연하지만 실존 인물 자체의 저작권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실존 인물을 어디에 등장시켰을 때 막 비하하거나 하면 그 유족들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요. 특히 형법에서는 사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죄라는 것도 적용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조심하는 게 좋겠네요. 뭐 괜히 철컹철컹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진짜 마지막으로, 자, 오늘은 실화와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 영상을 통해 실화에 대한 저작권이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영상이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